불황이다, 또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옷을 온라인에서 파는 그런 온라인 몰들, 뭐 예를 들어서 무신사, 지그재그, W컨셉 같은 이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은 꽤 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요. 또 이런 온라인 몰에는 다양한 상품, 좋은 상품들을 또 올리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른바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MD라는 직업이 참 중요한데요.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번 만나보시죠.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MD는 예전에 홈쇼핑, TV 홈쇼핑 할 때도 많이 들어봤던 직업군이고, 네, 패션 플랫폼에서도 어떻게 좀 비슷한 일을 할까요? 그렇죠.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패션 플랫폼이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 네. 특히 이제 패션은 계절에 따라서 트렌드가 좀 바뀌고 그 플랫폼이 타깃하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 내놓는 상품들이 확확 바뀌는데 그 플랫폼 안에서도 어떤 상품을 고객들한테 선보일지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이제 패션 MD의 역할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MD가 머천다이저의 약자인데 이게 풀이하면 상품 관리하는 전문가 뭐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패션 MD는 이제 상품 관리는 기본이고 상품 소싱부터 뭐 판매, 마케팅 그리고 PR에도 관여를 하는 소위 진짜 일당백 직군으로 좀 보였고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이제 MD들 사이에서는 MD가 이제 뭐든지 다 한다.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. 이런 줄임말로 통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. 뭐든지 다 하나.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들, 뭐 패션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, 그렇죠?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안으로 좋은 제품들, 브랜드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. 몇 개나 될까요?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몇 개나 입점해 있을까요? 예, 참고로 제가 그 W 컨셉에서 패션 MD로 일하고 있는 그 패션 MD 팀장을 네. 만나고 왔는데 이 W 컨셉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입점하는 곳으로 좀 유명합니다.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6,200개 정도 디자이너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고 매년 좀 브랜드가 늘어나고 6,200개나 있어요? 그렇죠. 와. 근데 그게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.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홍민 디자이너의 무슨 브랜드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이데오 부티크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말합니다. 그게 6,000개가 넘는다. 근데 저마다 그래도 이런 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막 신청을 할 테고요. 그러면은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온라인몰도 할 수 있고 오픈마켓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 수도 있는데 이런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 사람이 많기 때문일까요? 맞습니다.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규 디자이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형 플랫폼에 좀 입점을 하기를 원하는데 네.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-40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요. 이게 뭐 우리 시즌이나 것도 팔아주세요 이거죠. 그렇죠. 저희도 입점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입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예. 이 MD들이 서류 검토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이 선별 기준을 보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디자인 상품이 시즌 단위로 판매를 하는 브랜드인지 뭐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나 소통이 가능한 CS 전담 부서가 있는지 뭐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요 이외에도 조금 이제 항목들이 있지만 대입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거쳐서 굉장히 까다롭게 입점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. 어떻게 선별하는지는 좀 비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면 앙드레김, 그렇죠. 우영미, 뭐 구호 뭐 이 정도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? 아시는데요? 되게 유명한 세 개밖에 몰라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데오 패션을 만들어서 내가 입점을 시키고 싶다. 네. 제 옷도 좀 팔아주세요. 이거 어떤 기준으로 거르게 될까요? 네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자체 브랜드에서 만든 이런 옷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브랜드에서 제출한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 MD들은 굉장히 귀신같이 잘 그 캐치를 한다고 합니다. 어디서 그냥 떼다 파는 건지 베끼는 건지. 그렇죠. 요즘에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옷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어 한 3,000원에 수입해서 그렇죠. 내가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제 내보이는 그럴 뭐 수도 있죠. 분들도 뭐 없진 않겠지만 예. 소수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것도 MD의 역할이라고 합니다. 이게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? 예전에는 우리가 왜 동대문 시장에서 떼다가 파는 그런 옷가게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. 요즘에 그렇게 소싱하는 것도 많고 근데 거기에 자신의 브랜드는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.
반대로 그러면 왜 어떤 뭐 백화점에서 어디 맛집 찾아가서 우리 백화점에 매장 내주세요 하는 것처럼 네. 브랜드를 먼저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까요? 있습니다. 보통 이제 그 소위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서 아직 이제 대형 플랫폼에 입점이 안 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도 MD들이 직접 찾아가서 입점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브랜드들은 플랫폼에 입점을 하지 않고 자체 유통 경로로만 판매를 하겠다. 뭐 이런 원칙들이 좀 있다고 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D들의 역할이 좋은 브랜드들을 선점해서 입점을 시키는 게 그 일이다 보니까 계속 노를 하더라도 문을 두드리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. 그렇죠. 이렇게 큰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되고 팔아주면 당연히 뭐 매출이 늘어날 테니까요. 근데 아까 6,200개나 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거 MD가 한 6,000명 될 수는 없는 거고 한 사람당 몇 개의 브랜드를 관리할까요? 제가 만난 이 컨템포러리 팀이었는데 네. 이 팀에 근무하고 있는 MD가 한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. 보통 이제 1인당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브랜드를 맡고 있었어요. 보통 이제 신규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입점이 된 지 좀 오래된 어느 정도 성장한 브랜드도 좀 섞여 있었는데 네. 이게 관리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팀장인데 이 팀장이 각 MD들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. 이야, 잘 팔리게 또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0358님, 청바지, 청자켓 등을 만듭니다. 무신사 등에 입점한다고 하는데요. 제작 과정을 찍어가요. 국내 생산이라는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. 이렇게 그냥 이제 해외에서 떼오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. 또 이 브랜드들을 또 잘 관리해야 그 플랫폼의 신뢰도 유지가 되는 거겠죠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결국은 이 플랫폼도 옷이 잘 팔려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고객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? 이게 내부 룰처럼 좀 운영되는 것 같았는데 네. 어떤 브랜드가 좀 많이 팔려서 뭐 성과가 나고 매출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담당 MD에게 성과급 같은 이제 당근이 좀 주어진다고 합니다. 근데 반면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요.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MD들은 늘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찾고 입점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매출이 안 나왔다고 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이 브랜드 발굴 자체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성과는 개인의 영광으로 돌리고 부진한 성적은 팀이 받는 좀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. 안 팔려도 괜찮으니까 좋은 브랜드들을 계속 발굴하라 이런 그렇죠. 것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은 특히 패션 MD라면 당연히 옷을 잘 입어야 될 것 같고 네. 트렌드도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? 그렇죠. 이제 뭐 스타일이 좋은 것도 뭐 좀 도움이 되겠지만 매 시즌 이 패션 트렌드는 좀 빨리빨리 바뀌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트렌드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. 그만큼 이제 패션에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이제 패션 전공이 필수는 아니었고 이 MD들 사이에서도 패션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들도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한다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고요. 이와 더불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가운 이성 이게 뭐냐면 매번 매출 데이터나 판매 분석 데이터 그리고 구매 전환율 같은 숫자를 좀 마주하다 보니까 이성과 감성이 공존해야 되는 이런 직업으로 좀 보였습니다. 사람의 마음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. 맞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AI로 패션 트렌드도 읽어주고 옷도 뭐 이렇게 가상으로 피팅해주고 이런 것도 많거든요. 네. MD라는 직업은 어떨까요? AI 시대에. 실제 그 패션 업계에서도 자동화나 인공지능으로 그 서비스가 대체가 많이 됐었는데 네. 그럼에도 이제 패션 MD의 영역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해요. 그 인공지능이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트렌드를 만들기는 좀 어려워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다 한다. 이 MD의 영역을 아직까지는 넘보지 못할 것 같다.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. 오늘은 패션 MD 직업을 들어봤습니다.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2부에서는요.